13페이지 제2장 말소리의 분석으로 시작합니다. 이 책은 내가 집필을 하면서 꼭 해야 될 얘기를 전부 다 글로서 써놓았기 때문에 추가로 그렇게 보충 설명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책으로 읽는 것보다는 내 목소리로 듣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 안 읽을 것 같아서 내가 책을 읽는 형태로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녹음을 하는 것이니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소리 언어의 구성, 말소리는 아까 얘기했죠. 칸서넌트, 자음과 모음, 와월의 다양한 결합으로 구성되어서 각기 다른 소리가 남으로써 의미를 전달한다고 그랬어요. 칸서넌트, 여러분들은 con이라는 앞에 접두사는, con이라는 접두사는 together, 함께라는 뜻이고, son이라는 음절은 사운드에서 나온 겁니다. 소리. 그 다음 ant는 뭐뭐 하는 것, 이런 뜻의 형용사 또는 명사 형음이죠. 그래서 함께 소리 나는 것이라는 뜻이 자음입니다. 한자로 따지면 아들 자자 아닙니까? 그래서 vowel은 모음, 어미 모자를 썼어요. 엄마음이죠. 모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음 앞에 또는 뒤에 자음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onsonant, 함께, 모음과 함께 소리 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음과 모음은 그 자체는 뜻이 없으나 뜻의 구별을 가져오는 소리의 최소 단위이므로 우리는 자음과 모음을 음소라 한다 이거죠. 포님, 전문 학술 용어로는 포님이고요. 음소라는 것은 소리 음자 요소 올 때, 구성 요소 올 때 소자죠. 그래서 음의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언어마다 이 음소의 수가 보통 20 내지 50개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죠. 아까 우리는 한국말의 음소를 봤는데 한국말의 모음 음소가 훨씬 더 많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죠. 자음 음소가 모음 음소를 중심으로 앞 또는 뒤에서 결합하든지, 또는 모음 혼자서, 자음, 아들 자자, 자음, 자식 없이 모음 혼자서 음절을 형성할 수 있죠. 하나의 글자를 형성할 수 있죠. 음절, 실러블입니다. 이 단어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소리의 마디다. 소리의 마디는 보통 자음 플러스 모음의 형태로 구성된다. 또는 받침이 있을 때는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 이런 형태로 구성될 수도 있죠. 또 모음 자음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음절이 존재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음절은 한 글자로 알아라 했죠. 이 한 개 이상의 음절, 즉 한 개 이상의 글자의 결합이 뭐가 됩니까? 단어가 되죠. 책상 하면은 두 개의 음절의 결합이죠. 두 글자의 결합이지 않습니까? 두 음절로 된 단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대한민국 하면은 네 음절로 된 단어죠. 한 개 이상의 단어가 체계적인 규칙에 의해서, 즉 문법적 규칙에 의해서 결합될 때 구나 phrase 또는 절 clause 또는 sentence 문장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문장이 또한 하나의 아이디어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개 이상의 문장으로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우리는 패러그래프, 단락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글쓰기 할 때 글이라는 것은 한 개 이상의 단락으로 구성된 컴포지션, 장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어의 음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미국의 음성학자 트레거와 스미스는 이 두 사람의 이론이 같기 때문에 트레거 스미스라고 합니다. 영어의 분절음소를 모음 9개, 반모음 3개, 자음 21개로 정했어요. 그 자음 21개는 어느 학자든지 다 일치되는데 모음의 개수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7개에서부터 여러 개까지 17개까지도 설정을 합니다. 또 그것이 영국식 영어냐 미국식 영어냐 등등에 따라서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음은 아주 가변적이다. 모음의 개수는 그렇게 알기 바랍니다. 적어도 자음만큼은 21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말소리를 분석하는데 말소리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구음과 비음으로 나눠보자 이겁니다. 구음과 비음. 구음이라는 건 오랄 사운드고 비음은 네이절 사운드입니다. 그것은 영어나 한국어에서 똑같이
구음과 비음으로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음이라는 건 입을 통해서 나오는, 폐를 통해서 공기가 나오면서 입으로 소리가 나오는 것은 구음이고, 콧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를 우리는 비음, 네이절 사운드라고 하는데, 영어와 한국어 공이 이 세 개만이 비음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입을 통해서 나오는 구음입니다. 그럼 구음과 비음의 구별 방법은 간단하죠. 비음은 코막음은 발음이 안 나오는 것이고, 구음은 입막음은 발음이 안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발음기관의 구조라고 해서 그림이 나와 있죠. 네이절 캐버티라고 콧구멍을 비강이라는 것이죠. 오랄 캐버티는 구강이죠. 캐버티가 동굴같이 뻥 뚫린 곳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 입술과 이빨과 혀 이런 것들이 발음을 하는데 다 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목 주변에 볼까요? 보컬 밴즈가 있죠. 레링크스라는 그 후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목의 밴드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밴즈로 되어 있죠. 또 밴즈가 또는 코드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떨리면서 구멍이 막혔다 열렸다 하면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4번 유성음과 무성음, 유성음 vs 무성음입니다. 소리를 분석하는데 영어에서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구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모든 음은 발음할 때 공기가 성대, 즉 위에서 보듯이 보컬 밴드라고도 하고 보컬 코드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통과하게 되는데, 공기가 통과를 합니다. 성대를 통과하게 되는데, 성대가 닫혀 있어 가지고 성대가 두 쪽입니다. 그래서 복수형입니다. 밴즈나 코즈가 두 문짝이 닫혀 있어 가지고 그 성대가 그 닫혀 있는 문짝 틈으로 삐져나오느라고 진동을 합니다. 억지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두 문짝이 떠는 거예요. 두 블레이드가 떠는 거죠. 두 날개가 떨어요. 이렇게 떠는 음을 우리는 유성음이다, 바이브레이션이 있는 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이브레이션, 진동이죠. 반대로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 두 날개가 활짝 열려 있어서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성대가 열려 있어요. 이런 경우는 폐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소리가 전혀 진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바이브레이션이 없는 음, 무성음, voiceless sound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성음은 있을 유자 소리 성자인데 바이브레이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voiced sound는 유성음, voiceless sound는 무성음입니다.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별은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그 레링크스라는 그 후드에다가 대면, 이 후드, 그 남자 같은 경우는 목에 약간 뼈가 톡 튀어나온 데가 있죠. 그게 후드입니다. 애덤스 애플이라고도 하죠. 여기에다가 대고 발음해봐서 후드가 떨린다, 울린다 하면은 성대의 진동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유성음이고, 안 울린다면은 무성음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두 손을 그 손에 손바닥을 양 귀에다 대고 이렇게 발음해 보면은 기청이 울리죠. 그러면은 이것은 유성음이고, 크프 이런 것처럼 하나도 안 울리는 무성음을 발음하면 기청이 안 울리죠. 이렇게 해서 울림의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언어의 모음은 유성음입니다. 전 세계 어느 언어든지 성대 바이브레이션이 있습니다. 에, 이, 오, 우, 왜 이런 것들 전부 다 바이브레이션이 있는 유성음입니다. 자음은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그 개수는 언어마다 달라요. 영어의 자음 21개 중 무성음은 9개 뿐입니다. 프, 트, 크, 프, 스, 스, 쉬, 치, 하 이겁니다. 전혀 바이브레이션이 안 나는, 성대 진동이 없는 그러한 음들입니다. 9개고요. 그럼 21개 중에서 9개를 빼면 나머지는 유성음이라는 얘기가 되죠.
영어에서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음이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에 따라서 뜻의 구별을 가져오는 별개의 음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영어 단어 pad와 bad에서 b, 이 두 발음은, 두 자음의 발음은 좋은 방법, 즉 소리를 내는 방법은 파열음이거든요. 공기를 압축했다가 파열시키죠. b 이런 것들은. 또 소리가 나는 위치, 두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면서 나는 음이죠. 소위 양순음이라고 그래요. b는 소음 위치가 또 같아요. 소음 방법도 같아요. 쌍둥이죠, 따지면. 그런데 이란성 쌍둥이에요. 이것은 바이브레이션이 없는 무성음이고, 이것은 바이브레이션이 있는 유성음입니다. 그래서 울림도 유무의 차이에 의해서 뜻의 차이를 초래하는 별개의 음소가 되죠. 하나는 무성음, 하나는 유성음입니다.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유성 자음은 우선 비음, 그 다음에 을은 치금이죠. 옆구리로 새는 은 아까 얘기했듯이 콧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비음입니다. 이 비음 3개 플러스 을만 한국어에서는 바이브레이션이 있는 유성자음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유성음이 g, b, d, z와 비슷한 발음이라고 볼 수 있는 g, b, d, z는 기본적으로 한국어에서는 무성음 취급합니다. 무성음입니다. 이러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7페이지 제3장 영어의 자음과 모음의 제목으로 한 챕터에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기로 합니다. 말소리의 가장 보편적인 분류가 자음과 모음의 분류입니다. 영어와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 반모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음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자음은 구음뿐만 아니라 비음도 있다는 사실이죠. 아까 비음, 콧구멍을 통해서 나가는 이 비음, 전부 다 자음이죠. 비음은 공기 흐름이 구강을 통하지 않고 비강을 통해서 나간다. 그래서 비음 플러스 구음 다 자음의 특징에 속하지요. 두 번째, 공기 흐름이 일단 완전히 차단되어서 이루어지는 음이 있습니다. 파열음, 플로시브스라고 하는데 익스플로시브에서 나온 말이죠. 폭발한다는 뜻이죠. 파열한다는 뜻이에요. 폐쇄음, 스탑스라고 하는데 폐쇄음이라고도 합니다. 영어에서 트, 크, b, d, g, 한국어에서 b, b, p, d, t, 그, 그, 이런 것들이 공기가 쭉 폐기관지로 올라오면서 이 성대를 통해서 올라오는데, 그러한 공기가 입안에서 잠시 멈췄다가 파열시키는, 그래서 입안에다가 폐쇄시킨다는 차원에서 보면 폐쇄음이고, 그걸 다시 파열은 시킨다고 그러면 파열음이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파열음은 영어에서 프트크, 부드그 6개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p와 b, 이것은 같은 이란성 쌍둥이고, t, d 같은 이란성 쌍둥이, k, g 같은 이란성 쌍둥이 발음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아퍼짓 컨서넌트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파열음은 한국어에서는 b, b, p 점차로 확장되어 있죠. 드, 뜨, 트, 드는 연음이고 뜨는 된소리고 트는 거친 소리죠. 이렇게 세 종류의 쌍둥이 발음들이 있습니다. 뿌뿌뿌, 뜨뜨트, 크크크 같은 쌍둥이 세 쌍둥이죠. 따지면 파찰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츠, 즈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은
트는 파열음이고 쉬는 마찰음이거든요, 영어에서. 그런데 파열음과 마찰음이 결합돼 있어요. 트쉬 이거죠. 치, 치, 치. 그래서 치라는 파찰음이 있다는 사실. 쥐, 쥐. 이것도 마찬가지죠. 두 개가 결합돼서 파찰음, 파열음 플러스 마찰음 한 글자씩 따서 파찰음이라고 합니다. 한국어에도 쯔, 쯔, 치 세 개의 삼난성 쌍둥이 파찰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음의 특징입니다. 구강 내에서 마찰을 일으켜서 내는 음이 있다. 마찰음입니다. 이렇게 공기를 마찰시키죠. 계속 마찰되면서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죠. 이런 것들이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영어에는 웬 마찰음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란성 쌍둥이 마찰음이 4개 쌍이 있죠. 그러면 4, 2, 8 8개가 되죠. 그 다음 짝이 없는 쌍둥이 발음이 없는 성문을 마찰시키죠. 이 무성음입니다. 이렇게 9개의 마찰음이 있습니다. 엄청 많죠? 자음 21개 중에서 9개가 마찰음이에요. 거의 절반에 가깝죠. 그런가 하면 마찰음은 한국어는 스, 스,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3분의 1밖에 없는 셈이죠. 여기에서 한국어에 없는 영어에만 있는 마찰음이 스, 즈, 즈, 즈 이게 다 한국어에 없는 마찰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 발음을 배울 때 이 마찰음이 한국어에 유사한 한국어 발음이 없기 때문에 음소가 없기 때문에 정말 조심을 해서 더 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자음의 특징입니다. 공기 흐름이 혀의 중앙이 아니라 옆구리로 새는 음이 있습니다. 측음 레이터럴이라고 하는데 측음 하면은 혀가 우리 입천장 잇몸에 닿죠. 잇몸에 닿았어요. 그러면 양쪽 옆구리로 음이 사운드가 새어나온다. 그래서 옆구리 측자 측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음의 특징으로 넘어가 볼까요? 모음은 비음이 없어요. 다 구음이에요. 입으로만 나가요. 즉 성문을 통하여 올라오는 공기가 구강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야지 콧구멍을 통해서 나가면 안 됩니다. 그건 모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특징, 입 밖으로 빠져나가는 공기 흐름, 에어스트림이라고 합니다. 흐름이 발성기관의 어느 곳에서도 차단되거나 장애를 받거나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자연스러운 소리죠. Free flow of air라고 했습니다. 공기가 아주 자유롭게 흘러나가는 이것이 모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모음의 특징은 모든 모음은 유성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이브레이션이 있다 이거죠. 즉 울림도가 바이브레이션 하면은 막 소리가 진동하죠. 그 울림도가 자음보다 높아서 소리가 멀리까지 들립니다. 유성 자음보다 모음이 울림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더 바이브레이션이 크면 멀리 퍼집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 모음의 특징은 공기 흐름이 혀의 중앙, 센터를 통해서 통과해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모음의 특징입니다. 그 음이 속해 있는 음절의 중심, 즉 음절 해금이 되는 것이 모음의 특징입니다. 음절 해금, 핵을 이룬다. 이것은 울림도가 가장 크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입니다. 말소리의 고저, 높고 낮음 또는 강세, 액센트가 붙는 것, 그리고 억양, 인토네이션 등도 모음에 의해 표현됩니다. 모음을 세게 발음하는 것이 자음을 세게 발음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음을 높이 발음하는 거나 또는 낮이 발음하는 것입니다. 7번째 마지막 특징입니다. 구강 내의 좁은 공간에서 혀의 높이나 전후 위치와 입술 모양에 의해서만 모음 상호 간의 차이가 구별되므로 자음 상호 간의 차이에 비해서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모음의 개수 인정에 있어서 학자마다 다른 것입니다. 반모음은 무엇일까요? 세미바월이라고 그러는데 반쯤 모음이라는 뜻이죠. 그 얘기는 반쯤 모음이라면 나머지 반은 자음이겠네요. 바로 그런 겁니다. 반모음의 특징은 첫 번째, 영어에는 모음의 자질을 완전히 갖지 못한 3개의 반모음이 있습니다. 이, 우, 세 가지입니다. 이들은 바로 위에 열거한 모음의 7가지 특징 중에서 1번, 4번까지의 특징은 갖추었지만 5번이 특징이 없는 것입니다. 5번이 뭘까요? 바로 위 18페이지 첫 줄에 나오네요. 음절의 중심, 음절 해금이 된다. 이것이 모음의 특징인데 해금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음절 주음이 되지 못하고 주인이 되지 못하죠. 반장이 되지 못하고 부반장, 음절 부음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모음이 되지 못하므로 반모음이라 한다. 이겁니다. 해금이 되어야 모음인데 해금이 되지 못하는 울림도가 가장 높은 해금이 돼야 되는데 그게 못 되면 그것은 음절 부음이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반모음의 조음 위치는 모음과 같으나 모음과는 달리 한 조음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뒤에 따르는 모음으로 즉시 옮겨감에 따라서 생기는 일종의 경과음이다. 이를 이동자음 또는 미끄러져가는 소리라 해서 활음이라고도 합니다. 글라이드 컨소넌트라고도 하죠. 이, 우, 아 이것은 각각 모음인 이, 우, 아의 아의 조음 위치에서 출발해서 재빨리 뒤따르는 모음으로 옮겨갑니다. 예를 들면 영어에서 yard, young, ear, music, new, human. 한국에서도 야, 여, 요 이런 것들은 이에서 다른 모음으로 넘어갑니다. 우 발음도 마찬가지입니다. what, would, wine, once, quite, 20 이런 것도 우에서 다른 모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른 옆 나오는 모음, 이어서 나오는 모음이 울림도가 훨씬 더 큰 음절 해금을 이루는 것이고 앞에 붙은 이, 우 이런 것들은 다 반모음, 음절 주음을 이루지 못하는 즉 음절 부음밖에 안 되는 부반장밖에 안 되는 그러한 반모음 취급받는 것입니다. R 사운드 rose, read, try 이럴 때 이것은 rose, read 이렇게 되죠. read, rose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 스페인어 발음식이죠. R 사운드로 굴리는 것은 영어에서는 이게 반모음 취급당하는 것이죠. 세 번째 반모음의 특징입니다. 반모음 이 우가 음절 주음인 다른 모음의 뒤에 올 경우도 있습니다. 꼭 앞에만 야, 여 이런 것처럼 워 이런 것처럼 앞에만 오는 게 아니라 편의상 이것을 그 모음과 함께 이중모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반모음이 다른 모음 앞에 왔을 때는 이동음, 뒤에 왔을 때는 이중모음이라고 칭하지만 뒤에 온 경우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동음인 셈이죠. 반모음의 특징으로 지금 세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 알 이렇게 세 개가 반모음인데 그 중에서 이, 우는 음절 주음이 앞에 와서 음절 주음으로 옮아가는, 글라이드 해가는, 미끄러져가는, 이동해가는 그러한 음입니다. 그래서 음절 부음 역할을 하죠. 음절 주음 역할을 못하죠. 그래서 음절 주음 역할을 하는 모음을
우리는 음절 해금 역할을 한다 해서 그것을 모음이라 하고, 그 주인 역할 못하는, 부반장밖에 역할 못하는 것을 우리는 부음이다 하면서 동시에 반모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모음은 음절 주음이 앞에 올 수도 있고 음절 주음이 뒤에 올 수도 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음절 주음이 앞에 오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이중모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음절 주음이 앞에 오는 것은 5종류가 있습니다. 19페이지 맨 위에 지금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toy, take, smile, cow, low 이렇게 oi, a, I, ow, o 5개만 이중모음으로 인정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반모음의 특징 4번째입니다. 다니엘 존스는 영국의 음성학자인데 영국 영어의 용인 발음을 대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R 사운드는 반모음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자음이다. 마찰음으로서의 자음으로 보고 반모음은 이 우만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5번째 특징,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일반 미어를 분석한 미국의 음성학자 존 캐년은 이, 우, 알 다 3가지를 다 인정했는데 반모음이라는 말을 대신에 이동음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영국의 음성학자 존스가 용인 발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고 했는데 용인 발음은 무엇일까요? Received Pronunciation.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있다면 풋노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설명하면 용인 발음이란 다니엘 존스가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출신이 사용하는 용인 표준어의 발음을 일컬은 말입니다. 용인 표준어라는 건 Received Standard라고 그러는데 영국의 BBC 어나운서들이 사용하는 발음이라 하여 어나운서 영어라고도 불리며 영국의 남부, 주로 런던을 중심으로 하는 상류 사회에서 사용되는 발음입니다. 그러면 캐년이 기준으로 삼은 미국에서 쓰는 일반 미어는 무엇일까요? General American이라는 것인데 일반 미어란 미국의 보스턴을 중심으로 한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 사용되는 동부 방언이 있고요. 메릴랜드, 버지니아 주에서 텍사스 주에 이르는 동남부 일대의 남부 방언이 있고요. 그리고 북부, 중부, 서부의 넓은 지역에서 사용되는 일반 미어, 바로 이것을 일반 미어라고 합니다. 제너럴 아메리칸이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역사가 아주 짧죠. 그래서 이 방언들의 큰 차이가 없으며 어느 것 하나를 표준어로 내세운다는 것도 의미가 없는 일이므로 표준어 설정에 대해서 회의적인 학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너럴 아메리칸이라는 일반 미어 발음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대표적인 발음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북부, 중부, 서부의 넓은 지역,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우리는 제너럴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음의 분류로 넘어갑니다. 모음과 자음의 가장 큰 차이는 공기의 흐름이 구강에서, 즉 입안에서 자유로우냐 아니면 어떤 장애를 받으면서 나오느냐 소리가 그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음은 3개의 비음 을 제외하고는 모두 어떤 장애를 받아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강을 통해서 나올 때 말이죠. 영어의 자음은 보통 다음 3가지 기준에 의거해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 유성자음 vs 무성자음.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분류는 조음 위치상으로 분류하는 것이죠. Position of articulation, 즉 음을 만들어내는 위치. 이 조음이라는 것은 이 창조할 때 만들 조자의 한자말입니다. 조음, 음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죠. 음을 만들어내는 위치,
즉 음이 만들어지는 위치가 어디일까? 이빨일까? 입술일까? 입천장, 혀 위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좋은 방법으로 분류한다. manner of articulation. 음을 만드는 방법. 하고서 파열음처럼 소리를 낼 것이냐. 이런 것처럼. 아니면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마찰시킬 것이냐. 등등의 방법으로 나누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성자음과 무성자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의 제2장에서 우리는 성대의 진동에 따른 무성음과 유성음의 구별 방법을 살펴보았죠. 영어의 자음 중 무성음은 9개고 유성음은 12개입니다. 한국어 자음은 4개의 유성음 을 이 4개를 제외하고 모두 무성음임은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죠. 영어에서는 유무성의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어의 자음에서는 좋은 방법이 같고 좋은 위치가 같아도, 즉 태어난 곳이 같죠. 같아도 성대의 울림 유무에 따라서 대립을 이루어서 뜻의 구별을 초래하는 별개의 음소가 되죠. 그런 것이 있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쌍둥이 발음이다. 나는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빗대어서 설명을 했죠. 이러한 대립을 이루는 자음을 영어로 opposite consonant라고 합니다. 무성자음 9개 중에서 사운드를 제외한 8개의 무성자음에는 대립을 이루는 유성자음이 언제나 있습니다. 대립을 이루지 못하는 유성자음이 또 있는데, 즉 쌍이 없는 그러한 유성자음은 이 4개. 유성자음은 짝이 없어요. 대립을 이루는 자음은 음의 변동 현상의 원리 이해에 필요하므로 영어학습자는 반드시 각 쌍을 함께 기억하고 외워둬야 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그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립을 이루는 자음과 기타 자음의 표를 보면서 하나하나 쌍둥이 발음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라는 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울림도가 있는 유성자음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쌍둥이죠. 이란성 쌍둥이다. 즉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똑같으나 이것은 성대 진동이 하나도 없죠. 무성음입니다. 이것은 성대 진동이 떨고 있죠. 유성음입니다. 두 번째 대립을 이루는 쌍둥이 발음입니다. 이것도 대립을 이루고 있죠. 다음에 이렇게 8개의 쌍둥이 발음들이 있으니까 곱하기 2 하면은 16개의 영어의 자음입니다. 이렇게 짝을 이루는 자음이 16개가 영어의 자음에서 줄을 이루고 있죠. 그럼 짝이 없는 자음을 찾아봅시다. 옆에 기타 자음이죠. 기타 자음이 있는데 무성음, 이 성문에서 쏟아져 나온 성문음인데 이것이 짝이 없는 무성음이고, 그 다음 짝이 없는 유성음에는 4개의 자음이 있다 했습니다. 물론 반모음 이것도 왜 여기다가 자음 칸에다 넣었냐면 반모음은 반은 자음이다 이런 개념으로 넣었는데 신경 안 써도 좋겠어요. 그냥 우선 16개 플러스 그러면 17이죠. 그 다음 을 18, 19, 20, 21 여기까지만 인정해서
영어의 자음 21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이렇게 무성음이냐 유성음이냐 그 짝을 이루는 자음이 굉장히 그 구별이 중요한데, 영어 자음과는 달리 한국어 자음에서는 유무성음의 개념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 유무성음의 개념이 뜻을 구별을 시키는 요소가 아니므로 그렇습니다. 어떤 자음을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같아도 오히려 된소리로 나느냐, 즉 된소리를 내느냐, 거센 소리, 격음으로 내느냐에 따라서 뜻이 구별되는 별개의 음소가 되지요. 그러므로 한국어에서는 평음, 경음, 격음의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표에서 보듯이 그, 크 각각 별개의 음소죠. 평음 그로 내느냐, 된소리로 내느냐, 거센 소리 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뜻이 달라지죠. 가다와 까다 다르죠. 끄다와 크다, 키가 크다 또 뜻이 달라지죠. 이렇게 완전히 별개의 음소 역할을 하지요. 트 이것이 역시 뜻을 달리해주는 별개의 음소입니다. 따다와 타다는 다르지 않습니까? 프 역시 세 개의 별개의 음소입니다. 치 자다와 짜다와 차다와 뜻이 다 달라졌죠? 이게 별개의 음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개의 세 쌍둥이에 따지면 발음인 셈이죠.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평음으로 내느냐, 경음으로 내느냐, 격음으로 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뜻이 달라지는 별개의 음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다와 싸다 뜻이 다르죠. 이렇게 평음으로 내느냐, 경음으로 내느냐, 이건 두 쌍둥이입니다만 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음소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영어는 드 이렇게 뜻이, 예를 들면은 pen, ban 뜻이 달라졌죠. 프로 하느냐 무로 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졌죠. 즉 무성음으로 발음하느냐 바이브레이션이 있는 유성음으로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별개의 음소가 된다. 같은 쌍둥이 발음이라 할지라도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한국어와 영어는 바로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 한국어에서는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 그 구별은 중요하지 않다. 영어에서나 중요하다. 한국어에서는 오히려 그 자음이 평음이냐 경음이냐 격음이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므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물론 한국어에도 유성음 있고 무성음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의 자음은 모두 다 기본적으로 무성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단 4개만 빼고요. 코로 나오는 비음 그리고 옆구리 새는 측음 4개만 빼고 한국에서 나머지는 모두 다 무성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 대구, 광주 했을 때 옛날에 부음이 아니라 고속도로에 표지판 보면 PUSAN, 부산 이렇게 쓴 적이 있었죠. 몇 년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냥 BUSAN으로 썼죠. 왜 그러냐면 부산, 대구, 광주 이럴 때 초성 그는 한국어에서는 바이브레이션이 없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부산 하지만 바보 할 때에는 앞에 비읍은 파 할 때의 부는 무성음이지만 보 할 때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 껴서 유성음화돼서 아주 부드러운 성대 진동이 있는 음으로 바뀌죠. 한국어에도 바보 이런 식이죠. 삼보 할 때 뒤에 있는 부는 유성음화되는 것입니다.
대구 할 때에도 드는 무성음이지만 구 할 때 그 사운드는 대 할 때 모음 에와 구 할 때 모음 우 두 모음 사이의 그 발음은 유성음화되는 것입니다. 왜? 앞에 모음은 전부 유성음이니까요. 영어든 한국어든 어느 나라 언어든 모음은 다 유성음입니다. 바이브레이션이 있습니다. 고로 버드그가 무성음이라 할지라도 한국어에서 모음과 모음 사이에 껴있는, 즉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 껴있는 그러한 경우는 다 유성음화되는 것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종 위치에 따른 분류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양순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레이비얼, 두 입술 소리죠. 순수한 한국말로 한다면 양이라는 건 두죠. 두 개죠. 순, 입술 순자입니다. 그래서 두 입술 소리, 양순음입니다. 두 입술이, 위아래에 두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면서 나는 음입니다. 자음에서는 프, 브, 무 이것이 있죠. 반모음에서 우 이것이 해당되겠죠. 우. 순치음 두 번째입니다. 레비오덴탈인데 입술 순자 치는 이빨 치자죠. 그래서 아랫입술과 윗니 사이에서 나는 음입니다. 프, v 이거죠. 프, v 이거 한국어에 없는 음이죠. 아랫입술 위에 윗니가 걸쳐 있는, 다 있는. 그런데 그 틈에서 프, v 이렇게 소리를 내는 음을 우리는 순치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설치음. 뭘 설치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때의 설자는 혓바닥 설자죠. 이빨치, the 이런 음인데 혀끝과 윗니가 닿으면서 나는 음입니다. the 역시 한국어에 이러한 음이 없죠. thank you 할 때 they 할 때 그들 할 때 they 할 때 the this 할 때 이러한 음인데 한국어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잘못 발음해서 thank you 할 때는 쌍시옷으로 발음하고 they, this 할 때는 그냥 디귿 발음, 드 발음으로 대체해서 하려는 아주 잘못된 경향이 있죠. 그러나 they, 그들은와 they와는 아주 다른 뜻 아닙니까? 그래서 thank, 이것도 thank you 할 때도 thank 이때는 고맙다는 뜻이고 감사하다는 뜻이고 그냥 thank 하면은 이게 sink라는 가라앉히다, 가라앉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sink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뜻이 달라지죠. 그래서 한국어에 없는 2번, 3번 순치음, 설치음 이것을 아주 주의해서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치경입니다. 치경이라는 것은 잇몸이라는 뜻입니다. 알비올라, 트, 드, 스, 즈, 이런 것들입니다. 반모, 트 할 때 혀끝이 잇몸에 닿죠. 트, 드, 스는 뭐 다알랑말랑 하면서 마찰, 그 틈에서 마찰시키는 것이지만 즈 역시 혀끝이 잇몸에 닿을 듯 말 듯한 상태에서 그 틈 사이로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혀끝이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잇몸에 닿았죠. 입천장의 잇몸 이런 것을 우리는 잇몸 소리, 즉 치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경국의 치경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쉬즈, 치즈 이것입니다. 앞쪽의 혀 앞쪽과 잇몸에서 경국의 사이에 잇몸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딱딱한 입천장을 우리는 경국에라고 합니다. 경국에 이르는 그 중간 틈 사이에서 나오는
음을 얘기하는 거죠. 쉬, 즈, 치, 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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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이러한 음을 우리는 경국의 치경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경국의 음은 반모음 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앞쪽의 혀와 경국의 뒤에 이렇게 혓바닥으로 입천장을 훑어보면 잇몸 다음에 딱딱한 입천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국의 그 경국의 쪽에서 이 할 때 혀가 그쪽에 닿는다는 얘기죠. 7번째 연국의 벨라인데 크, 그, 응. 연국이라는 뜻은 연한 여린 입천장을 얘기합니다. 경국의 다음에 딱딱한 입천장 다음에 혀끝을 이렇게 훑어보면 말랑말랑한 곳이 있죠. 입천장. 여기를 우리는 연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뒤쪽의 혀와 혀의 뒤쪽, 혀끝 말고요. 뒤쪽과 연국의 그 말랑말랑한 사이에서 나는 음입니다. 크, 그,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한국어에서도 크, 그 이것이 다 연국의 음들이죠. 마지막으로 성문음이 있습니다. 글로털. 이것은 양쪽의 성대에서 나는 음입니다. 성대가 보컬 코드가 2개의 날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성대가 닫혀 있을 때에는 유성으로 성대가 떨리는 것이고 그 닫힌 문을 뚫고 나오느라고 문 2짝이 덜덜덜 떠는 거죠. 그러나 열려 있을 때에는 떨 일이 없죠. 무성음이 됩니다. 바이브레이션이었습니다. 없어요. 사운드도 역시 바이브레이션이 없는 무성음이죠. 이런 것입니다. 이제 좋은 방법에 따른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열음. 앞에서 좀 설명한 바 있습니다. 뭐가 파열된다는 것인가? 허파에서 올라오는 공기의 흐름을 일단 입안에서 완전히 폐쇄시켰다가 한꺼번에 터뜨려 내보낼 때, 즉 파열시켜 내보낼 때 생기는 음입니다. 그래서 입안에 꽉 모아두어서 폐쇄시켰다고 해서 폐쇄음이라고도 칭합니다. 그러나 폐쇄음이라는 말보다는 파열음이라는 단어를 이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파열음에는 6개가 있습니다. 프, 트, 크. 이거에 대한 아포짓 컨소넌트인 유성 자음 b, d, g입니다. 그래서 p, b, t, d, k, g 이렇게 각 쌍씩 항상 연관시켜서 발음 연습을 해두기 바랍니다. 마찰음 F, V, S, D, S, Z, Sh, Z,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의 마찰음이 있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영어에는 마찰음이 굉장히 많다. 21개의 자음 중에서 자그마치 절반에 가까운 9개가 마찰음입니다. 한국어에는 3개밖에 없는데 두 조음 기관을 가까이 마찰시켜서 좁은 틈 사이로 통과하는 공기의 흐름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생기는 음입니다. 지금은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조음 방법, 음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따른 분류인데 첫 번째 파열음은 공기를 파열시켰다가 터뜨린다. 입 바깥으로 터트려낸다. 두 번째는 공기를 이런 것처럼 마찰시켜서 낸다. 그 좁은 틈 사이로 공기가 통과하는. 세 번째는 파찰음입니다. 파찰음은 치, 즈 2개가 있는데 이것은 이 명칭은 파열음 플러스 마찰음입니다. 치 보면 트와 쉬가 결합된 거죠. 즈는 드와 즈가 결합된 거예요. 트,
t와 the는 아퍼지 컨소넌트고 she와 g는 또 아퍼지 컨소넌트죠. 파열음 t와 the가 파열하면서 터진 좁은 틈으로 공기가 마찰되어 생기는 소리로서, 즉 파열음 플러스 마찰음입니다. 전체가 하나의 음소로 되는 음이죠. t와 she를 붙여서 발음해 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두 개의 음소가, 즉 파열음과 마찰음 음소가 동시에 결합돼서 발음함으로써 별개의 음소가 되는 것입니다. 취와 즈는 한국어의 유사한 치읓과 지읒으로 표기되는 치, 즈, 한국어에도 있습니다. 네 번째 좋은 방법에 따른 분류, 비음이 여기 해당되죠. 코로 내보낸다. 공기 흐름이 구강에서는 폐쇄되고 입에서는 막혀지고 비강을 통해서 나갈 때 생기는 음이죠. 콧소리죠. 세 개가 있다는 것은 몇 번째 지금 얘기하고 있고, 한국어에도 똑같이 세 개가 있다는 사실도 얘기했습니다. 다섯 번째, 측음. 이것도 역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측, 옆구리 측자라고 그랬죠. 측면할 때 측입니다. lateral이라는 학명인데 이라는 음이죠. 이거 한국어에도 리을로 표기되는 발음 기호가 있습니다. 음소 기호가 있죠. 공기 흐름이 혀의 중앙이 아니라 혀의 옆구리로 통과하는 음이죠. 하다 보면 혀 끝이 잇몸에 닿았죠? 그 사이로 옆으로 새나가죠. 치경에 닿은 옆구리로, 양옆구리로 소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정면을 통과해서 나오지 않고 옆구리로 새서 나오는 음이다. 즉 옆구리로 통과하는 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측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섯 번째, 전이음, 반모음. 이것을 자음 분류에 넣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모음이라는 것은 세미바울이라는 반쯤은 또 자음의 구식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넣은 것입니다. EUR. 각자에 따라서는 이 전이음을 꼭 자음 분류에다 넣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스킵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22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하나의 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의 음소와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 표의 제목을 영어와 한국어 자음의 분류로 정했습니다. 자, 조음 위치상으로 정리해 보면 양순음, 순치음, 설치음, 치경음, 경국의 치경음, 그 다음 경국의 음, 연국의 음, 성문음까지입니다. 좋은 방법상으로는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측음, 전임으로 구별해 보았습니다. 우선 화면상 마찰음까지 보겠습니다. 양순음에서 조음 위치상 양순음에서 프, 브 있죠. 한국어의 양순음은 브, 프가 있죠. 그러나 좌측을 보세요. 이것이 좋은 방법으로 보면은 파열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VLVD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이 바로 VL은 voiceless, 즉 무성음, VD는 voiced sound, 유성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어는 다 P가 voiceless sound죠, 무성음이죠. 그런 분류가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한국어에서는 평음이냐 경음이냐 격음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영어에서는 평음, 경음, 격음은 중요하지 않은데 그 중요하다는 뜻은 뜻의 구별을 가져오는 별개의 음소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음, 경음, 격음이 되면 별개의 음소가 되는 것이고 영어에서는 이것이 성대의 진동이 있는 무성음이냐 유성음이냐에 따라서 뜻의 구별을
초래하는 별개의 음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치경음 쪽으로 와서 트, 드가 있죠. 한국어에는 드, 뜨, 트 이거에 상응하는 음소가 3개씩이나 되죠. 영국의 음에 와서 크, 그가 있는데 한국에는 끄 이렇게 3개의 음소가 있는 것입니다. 마찰음으로 넘어옵니다. 마찰음 앞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순치음의 프브, 설치음의 쓰드, 치경음의 스즈, 경국의 치경음의 슈즈, 성문음에는 이것이 있죠. 한국어에는 이렇게 마찰음이 스, 치경음에는 2개밖에 없죠. 그 다음에 성문음에 하나 해서 한국어에서 마찰음은 합이 몇 개? 3개뿐인데 영어에는 이렇게 많다는 거. 아퍼지 컨소넌트로 프, 브, 스드, 스즈, 쉬지 이것만 해도 8개죠. 그 다음에 성문음 하. 이 성문음 하는 한국어에 있으니까 어렵지 않은데 나머지 아퍼지 컨소넌트인 프, 브, 스, 뜨드, 즈, 쉬, 즈 한국에 없는 것이 7개가 있네요. 그죠? 스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7개를 여러분들이 발음 연습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파찰음에는 즈가 있다고 그랬죠. 한국어에 이에 비슷한 츠. 한국어 하나 더 있습니다. 즈추만 있는 게 아니라 쯔가 있죠. 비음은 한국어 비음과 똑같기 때문에 발음 연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3가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축음도 역시 똑같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없지요. 우리는 음을 분류하는데 자음을 분류하는데 또 지속음이냐 비지속음이냐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지속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오래 똑같은 상태로 발음되는 음들을 지속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마찰음에서 프, 브, 스, 드, 쉬, 스, 즈, 쉬, 쥐, 이런 것처럼 계속 한없이 할 수 있죠. 한없이 지속될 수 있죠. 지속될 수 있는 음을 우리는 지속음이다. 또 마찰음이 있는가 하면은 비마찰음 중에서는 비음, 한없이 할 수 있죠. 지속시킬 수 있어요. 또 축음, 이것도 역시 지속할 수 있죠. 그래서 전이음도 이, 우 이런 거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음을 우리는 지속음이다. continuant라고 얘기하죠. 비지속음으로는 계속해서 오래 똑같은 상태로 발음되지 않는 음을 우리는 비지속음이라고 합니다. non-continuant인데 파열음과 파찰음이 여기에 속합니다. 프, 트, 크, 브, 드, 그 한번 터지면 끝이에요. 지속시킬 수가 없죠. 파찰음 중에서도 치, 즈 한번 끝이에요. 계속 지속을 시킬 수 없는 음을 우리는 비지속음이라고 하는데 이후에 우리가 음에 대해서 왜 지속음이냐 비지속음이냐가 구별이 중요한지는 뒤에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어와 한국어의 자음 차이를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번 말한 바 있습니다만 영어 자음 21개와 한국어 자음 19개의 특징적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은 외국어로서의 영어 학습에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비교표 좋은 의치와 좋은 방법상의 두 언어 분류를 참조하면서
아래 차이점 설명을 읽으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영어의 아퍼지 컨소넌트에서 유성음과 무성음의 차이는 뜻을 구별하는 별개의 음소를 만들어내지만 한국어에서는 같은 음소의 유무성음 차이가 뜻을 구별시키지 못하는 엘로폰, 이음일 뿐이다 는 사실입니다. 엘로폰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변해서 달라진 변이음이라는 뜻인데, 예를 들면 감기에서 음소 그가 두 번 나오죠. 감할 때도 첫 음절에도 나오고 기 두 번째 음절에도 나오죠. 이 그라는 음소는 여기에 슬래시 기호에다 넣은 이유는 이것은 음소로서의 그라는 사운드의 가치를 여기다가 표기해 놓은 것이지 알파벳의 철자의 그가 기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음소 기억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음소 크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감에서는 그 고유의 무성음으로 발음되지만 한국어에서는 다 이런 것이 무성음이라고 했죠. 기에서는 감기 할 때 감할 때의 그는 아주 세게 무성음으로 나오지만, 그래서 딱딱해 보이지만 감기 두 번째 기 할 때 그 사운드에서는 이것이 유성음 사이에 옴으로써 아주 유성음화해서 유성음 그로 아주 부드럽게 발음되죠. 성대의 진동이 있으면서. 왜 그러냐면 감 할 때 기 할 때 그 사운드 바로 앞에 있는 마지막 자음은 유성음이죠. 그 다음 기 할 때 뒤에 이 모음은 다 유성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 할 때 그는 감기에서의 기 할 때 그는 음과 이 사이에 껴있는 음이죠. 둘 다 유성음 사이에 껴있죠. 이렇게 되면 유성음화하죠. 그래서 유성음 그로 발음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 중에서 여자들 사이에 가운데 아들이 있을 때, 남자가 있을 때 그 남자 아이는 누나와 여동생 사이에서 여성화된다고 그러죠. 성격이나 이런 면에서 여자처럼 유성음화하듯이 여성화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음 원리도. 그러나 이 유성음화한 발음이 뜻의 구별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즉 여자 누나와 여동생 사이에서 자란 남자아이가 유성음화, 즉 여성화되었다고 해서 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감기 할 때에도 이것이 감기 우리가 자연스럽게 발음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감기 이렇게 해도 뜻이 바뀌는 건 아니죠. 저렇게 발음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은 외국인인가 보다. 외국인이 한국어 발음을 하는가 보다. 좀 어색하지만 듣기에는 어색하지만 뜻이 바뀌는 건 아니죠. 우리는 다 알아들을 수 있죠. 감기가 걸려서요. 다 이해할 수 있죠. 감기라는 뜻을 다 이해합니다. 두 번째, 한국어와 영어의 자음 차이의 설명입니다. 한국어의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에서 평음, 경음, 격음 이렇게 구별이 되지요. 그래서 뜻을 구별시켜서 별개의 음소를 만들지만 영어에서는 경음과 격음은 변이음에 불과할 뿐이고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로만 뜻을 구별하는 그러한 음소를 만든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 영어에서 별개의 음소인 L과 R 사운드죠. R는 한국어에서는 L의 변이음에 속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국어 유성자음은 측음 을과 비음 네 개뿐이다 는 얘기를 앞에서 살펴보았죠. 다섯 번째,
한국어 자음에는 순치음 프, 브와 설치음 뜨, 드 이런 것들이 없지요. 6번째, 영어에는 마찰음이 한국어의 스, 스, 에서보다 3배나 많아요. 마찰음 개수가 많다. 한국어는 3개밖에 없는데 영어에는 9개다는 얘기죠. 이 중에서 오직 스와 만이 한국어의 스와 와 대응하는 것이죠. 영어의 스는 마찰의 강도에 차이가 있어서 강세를 받은 강모음 앞에서는 마찰이 심해져 가지고 한국어의 스처럼 나지만 양모음 앞이거나 어말에서는 마찰이 약해져서 스로 난다. 이것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 한국어의 자음 19개 중 받침으로 올 수 있는 자음 철자는 뜨, 뿌, 쯔를 제외한 16개이나 발음은 대표 소리로 대표음화 하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말에서 자음을 더 살펴보면은 받침으로 왔을 때, 즉 초성이 아니라 종성으로 왔을 때에는 한국어에서는 뜨, 뿌, 쯔라는 받침은 사용하지 못하죠. 그럼 19개 중에 16개는 오는데 대표 소리 7개로 대표음화한다. 이 말은 그, 느, 드, 르, 무, 브, 이 7개로 대표적으로 소리 난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은 있다 했을 때 뭐가 있다, 물건이 있다 할 때 쌍시옷이죠. 그런가 하면 시옷 그냥 하나만 쓰면은 뭐 끈을 잇다 할 때는 시옷 하나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실을 잊어버린다, 망각한다 할 때는 있다는 지읒으로 돼 있죠. 이자가 이렇게 철자는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발음은 대표 소리 전부 이 디귿으로 표기되는 음소 뜨 이것으로 난다는 소리입니다. 대표음화한다. 그래서 한국어의 받침은 이렇게 7개의 대표 소리로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운드는 받침으로 못 오죠. 영어에서는 사운드는 받침으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한국어에서는 받침으로 표기는 됩니다만 소리는 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자음과 융합해서 거센 소리로 적음으로 변합니다. 예를 들면 놓다, 물건을 놓다 할 때는 히읗이라는 음가와 드라는 음가가 함께 융합돼서 거센 소리, 격음으로 바뀝니다. 놓다, 좋고, 이것도 좋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좋아요 할 때, 좋아할 때는 히읗은 표기상은 쓰지만 뒤에 모음이 오면 이 소리 나지 않죠. 융합도 안 되죠. 뒤에 자음이 와야 융합이 되는데 그럼 좋아. 그렇게 시읒 발음이 아예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표기만 있을 뿐이죠. 한국어에서. 영어에서는 표기조차도 못 온다는 것이고요. 아무튼 영어에서는 모든 자음이 사운드를 제외하고는 받침으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발음된다. 대표음으로 발음되지 않는다. 한국어처럼 이것이 영어의 받침의 특징입니다.